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는 앞으로가 참 두렵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사회는 나쁜 인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지금도 좀 정상적인 범죄에 벗어난 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온라인 상의도 많고 오프라인 상의도 많고, 지금 보면 세상이 좀 점점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요 지표를 보면 사실 긍정적이지 못해요. 거기다가 지금 좀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기업들, 큰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 뽑기보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 내보내고 있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게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많이.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인데.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의 부채, 빚을 못 감사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나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나쁜 인간. 아무리 착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고 일을 못하고 뭔가 사정이 안 좋으면 이제 나쁜 행동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범죄 같은 거예요. 범죄.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계형 범죄예요. 생계형 범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빵 훔친다든지, 과자 훔친다든지, 라면 훔친다든지. 마트에도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더라도. 한인마트 가면 앞에 진열된 거 있잖아요. 밖에 지나다니다가 사람도 안 보는 사이에 이제 한두 개 세배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 좀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내 돈 주고 빵도 못 사먹고 라면도 못 사먹고, 그래서 이제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거. 보험 사기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지나가다 차에 박아가지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 뜨는 거. 예전에 IMF 터지고 나서 그런 사기 많았거든요. 보험 사기. 자위공갈이라고 하죠. 자위공갈. 지금도 좀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여성 운전자 대상으로 일부러 지나가다가 그 사이드미러 있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딪힌 다음에 내가 사이드미러랑 부딪히면서 팔을 다쳤다. 합의금 달라고 해서 그걸로 돈을 들었다가 이제 잡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이제 형사가 물어보니까 나오는 대답이 직장도 못 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제 방송에 이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억울한 일 겪었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 버스 운전하다가 아주머니 같은데, 아주머니가 이제 버스에 앉아 있다가 급정을 한 게 아닌데 브레이크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제 급정을 한 것처럼 일부러 세게 넘어져서 버스 기사 운전을 잘못해서 자기 다쳤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제가 언급한 사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저는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게 돼요. 비정상적인 것은 바로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불법에 손대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나쁜 인간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을 좀 사전에 좀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한다고 말하기 그렇고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손절.
뭔가 금전 관계가 안 좋고 제대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뭔가 좀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웬만하면 거리 두세요. 웬만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주변에 돈을 빌려서 빚 있고 카드 대금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 하셔야 돼. 멀리 멀리. 그런 사람도 같이 있으면 나한테 또 돈 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부탁 같은 거 있으면 거절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쿨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지인의 부탁이면 거절하는 사람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육에 또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 못해. 그럼 못 받아, 이게. 못 받으면 나만 손해죠.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과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돈 부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같은 시국에는 돈을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진짜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좀 마음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돈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길 걸어갈 때도 사정얘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건덕지 남기면 안 되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 250만원 번 주제, 3천에서 4천만원 이상 자가용이 지 주제 맞다고 생각하나요? 주제도 모르고 겉만 들어 까불고 나댄 인간들 미래가 훤히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꾼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딸랑 250만원 버는 주제. 250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세금 때 250. 근데 250만원 버는데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자가용. 그러면 이제 어떤 차냐면 이제 세단, 소나타나 K5 또는 중형 SUV, 뭐 스포티지 투싼 같은 차예요. 근데 요즘에 그 중형 SUV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면 4천이 넘어요. 국산차도 요즘 많이 비쌉니다. 3천 밑으로 차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뭐 준준형이나 소형 SUV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 새 차들 많이 있죠. 국산 새 차들. 그런 차들이 못해도 3천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차를 본다고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분들 있죠.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나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차를 뽑았어요. 물론 돈을 모아서 뽑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그 모은 돈이 없는데 차를 몰고 싶으니까 좀 급하게 뽑은 분도 있습니다. 의외로 차는 뭐 계획을 잡고 구입하는 것보다 약간 견물센심이 있죠. 지나가다 자동차 매장을 갔는데 예뻐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홧김에. 생각보다 요즘에 보면 돈을 모아서 차를 산다는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목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돈을 모아서 차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을 모으지 않아도 일단 차를 사고 보자, 지르고 보자, 내가 버는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지란 마인드로 접근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천만짜리 차를 오랄부로 구입했다고 칩시다. 60개월. 그러니까 월 250만원 버는 사람이 원룸에 살고, 원룸에 사는데 모은 돈 없이 4천만짜리 차를 덜고 구입했다고 칩시다. 할부 계열 60개월로 잡고 할부원금 4천만원, 금리를 한 5.5로 잡을게요. 선수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매달 나가는 돈이 76만 4천원입니다. 자동차 원금 할부로만 나간 돈이 76만 4천원. 그러니까 기준 어떻게 잡았냐면 올 할부로 4천만원짜리 차를 사고 할부기 60개월, 연금리는
5.5% 잡았을 경우에 매달 나가는 돈이 76만 4천원, 원금 58만원, 이자 18만원에서 76만 4천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76만 4천원을 60개월 동안 해야 돼요. 60개월 동안. 이게 좋은 돈입니까? 거기다가 차 기름값, 보험료, 그리고 중간에 세차나 이제 오일 교체 이런 것만 하면 차에 들어가는 돈만 100만원 넘게 들어가요. 100만원 넘게. 그럼 250불이면 차에만 1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만약 이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말고는 돈 쓰는 게 없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난 본가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밥 주시고 생활비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말고 돈 나갈 게 없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뽑아도 돼요.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에 해당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주제도 모르고 겉멋만 들어 까불고 나대는 인간들 미래가 훤히 보인다. 엄청 많죠.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동네는 허름한데 좋은 차 많이 보이죠. 새 차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형편이 안 좋으면 차를 파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요즘에 자동차 경매 시장에 가면 좋은 차들이 이제 할부금 못 내서 그 경매 시장 몰린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할부 대금을 제때 못 내서 차압당한 거죠. 앞으로 그런 분들 많아질 겁니다. 물론 능력 좋은 사람도 차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정말 필요하면 그때 차를 구입하시고,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차 없다 무시하니까 나도 차를 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덜컥 구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